자, 오늘 조건부 확률 개념 설명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조건부 확률이라는 말을 들으면 니네 어떤 멘트가 떠올라? 니네 한번 배웠었으니까. 조건부 확률이라고 하면 뭐뭐일 때 뭐뭐일 확률이라는 게 딱 떠올라야 돼. 근데 뭐뭐일 때 뭐뭐일 확률이라는 멘트가 들어가 있다 해서 그게 조건부 확률인 것은 아니야. 그치?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 그냥 순차적으로 일어나서 고배업체 그냥 쓰는 경우가 있지. 그치? 그거 약간 디테일의 차이는 있는데, 근데 그 자체가 사실 다 뭐가 포함하고 있는 거냐면 조건부 확률이 다 포함하고 있는 상태인 거야, 사실 그것도. 그치? 기억나니? 근데, 자, 보자. 자, 그래, 조건부 확률이라는 애를 용어를 보면, 자, 이 조건부라는 애를 한번, 이 조건부라는 말을 생각해 보면 돼. 조건부라는 것은, 이런 조건 하에서 뭔가를 해봐 라는 멘트가 있으면 조건부라는 느낌이 어떤 느낌이야? 뭔가를 한정시켜주는 느낌이 아니야? 야, 이 조건 하에서만 넌 생각하는 거야. 이 조건 하에서만 생각하는 거야. 이게 조건부의 느낌인 거야. 그럼 이 조건부에서 이렇게 말하죠. 뭐뭐일 때 뭐뭐일 확률, 이게 가장 대표적인 멘트인데 뭐뭐일 때를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면 돼? 조건부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이 조건 하에서만 넌 확률을 구해봐 라는 멘트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됐죠? 우선은 오늘 좀 더 들어가 볼게요. 상황을 하나 설정해 볼게. 주사위를 하나 던질 거야. 주사위 한 개 던져 봅시다. 사건 2개 설정해 볼게요.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사건 A라고 해볼게요. A. 됐죠? A. 그 다음에 뭐 할까? 소수의 눈. 네, 사건 B라고 해보겠습니다. 그쵸? 자, 우리가 사건은 집합으로 표현하기도 하지. 그치? 우리가 그럼 주사위 한 개 던진 이 사건을 표본 공간이라고 봐도 돼? 이 사건만 할 거니까. 표본 공간은 집합에서 전체 집합과 같은 느낌이죠? 그럼 이 안에는 뭐가 있어? 1, 2, 3, 4, 5, 6이 있을 거고. 그럼 NS라는 것을 읽으면 뭐라고 읽니, 니네? S사건, 표본 공간의 경우의 수는이라고 읽죠? 그쵸? 집합과 동일하게 표현하긴 하지만 읽는 것은 사건의 경우의 수. 이렇게 읽으면 되는 거였죠. 그쵸? 자, 두 번째. 자,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했어. A라는 사건은 어떻게 돼요? 1, 3, 5. 뭐 이렇게 되겠죠? 그쵸? B사건. 소수의 눈. 소수 누구 있니? 불러. 2하고 3, 5. 뭐 이렇게 있는 상태죠. 그쵸? 자, 그때 이런 걸 말하면 되겠죠? 첫 번째 케이스로는 이런 거를 써보자. A와 B가 먼저 나왔으면 좋겠으니까 이렇게 쓰자. 소수의 눈이 나왔을 때 A 사건이 뭐였어? 홀수의 눈이었지? 네. 홀수의 눈이 나올 사건. 나올 확률. 이라는 A 하나와 두 번째로 이 정도 쓸까요? 반대로 홀수의 눈이 나왔을 때 소수의 눈이 확률. 멘트 좀 바꿔야 되겠다.
눈일 확률. 뭐 이렇게 바꿔 써보자. 그럼 이 멘트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죠. 얘는 이미 어떤 일이 벌어진 거야? 소수의 눈이 나온 일이 이미 벌어진 거야. 그 조건 하에. 그치? 집합으로 보자면 봐봐. 얘는 전체 집합, 즉 표본 공간 S는 1, 2, 3, 4, 5, 6이 있는 상태고요. 그쵸? A라는 집합인 홀수의 눈 안에는 누가 있니? 1, 3, 5가 있고 2, 3, 5니까 가운데 뭐가 겹쳐 있고 3, 5가 겹쳐 있고 여긴 1이 있고 여기에는 2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럼 얘가 덥다. 분명 안 더웠는데 딱 들어오자마자 바로 더워져. 분명 안 더웠는데. 그럼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소수의 눈이 나왔을 때라는 조건부를 줬잖아. 그럼 걔는 누구라고 생각하면 돼? 소수의 눈이 누니까 B니까 이 안에서만 생각하는 거야. 이 안에서. 즉 우리가 원래는 확률이 뭐였어? 뭐 쉽게 생각하면 모든 경우의 수분해. 그 사건의 경우의 수였잖아. 근데 조건부 확률은 그 모든 경우의 수라는 거를 한정시켜준다는 개념이야. 이런 조건 하에서 이게 이미 일어났을 때 이 안에서만 생각하는 거야. 즉 표본 공간을 바꿔준다라는 느낌처럼 생각해도 되는 거야. 그럼 얘 소수의 눈이 나왔을 때니까 몇 개의 경우의 수가 있는 거야? 3개분의. 그쵸? 3분의. 그 안에서 그 조건이 한정시켜준 안에서 누구여야 해? 홀수. 맞죠? 홀수인에는 누가 있어? 3호. 이렇게 2개가 있는 거지. 그래서 3분의 2가 되겠다. 뭐 이런 개념이잖아. 그쵸? 뭐? 눈이 눈이 1? 눈이 1? 한글은 어려워. 자, 3분의 2가 나오지 얘도. 자, 두 번째 좀 색깔 좀 바꿔볼까요? 얘는 어떤 상태야? 뭐가 이미 나왔어? 홀수인은 나왔어. 그럼 얘가 표본 공간처럼 느껴지지? 이 안에서만 생각하는 거야. 그쵸? 그럼 그게 몇 가여야 되는데? 3개 중에. 그 안에서 뭐여야 돼? 소수인에는 몇 개야? 2개인 거야. 이게 당연한 거야, 이렇게. 그렇잖아. 이게 기본 개념이긴 해. 근데 얘 느낌은 어떤 것처럼 느끼는 거냐면, 그냥 확률이지, 확률. 확률이지. 확률로서, 이 조건부 확률을 계산할 수도 있고요. 경우의 수로서 조건부 확률을 계산할 수도 있다야. 근데 기본 풀이는 뭘까? 경우의 수 풀이야. 기본 풀이가 경우의 수 풀이야. 근데 확률로 할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 있지. 왜? 문제에서 직접 확률로 주어졌어. 그럼 확률을 끌고 다녀야 되잖아. 그때는 식을 써서 풀고요. 나머지 문제 객관식에서는 식을 전혀 안 쓰고 풀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특히 경우의 수로서 해석하는 것을 훨씬 추천합니다. 왜냐면 너무 쉬워. 그쵸? 자, 근데 얘를 좀 더 가봐. 얘 해석이 이런 해석을 하죠. 야, 3분의 2라는 경우의 수를 세서 나온 조건 확률이 나왔어. 근데 얘를 분모 분자 같은 수로 나눠줘도 상관없니? 그치? 분수의 크기니까. 그쵸? 얘 표본 공간 몇 개였어? 6개였죠? 그쵸? 그럼 분모 분자 똑같이 6으로 나눠봐. 몇 분의 몇과? 6분의 3과 6분의 2죠? 그쵸? 그럼 우리는 6분의 3이라는 애를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이거 구분하자. 얘가 아까 소수의 눈이 B였죠? 이게 B, 사건 B. 홀수의 눈이 우리는 뭐였어? 사건 A였고요. 여기 A였고요. 얘가 B였습니다. 그쵸? 뭐 이런 상태인데, 그럼 얘를 우리는 6분의 3을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P? B라고 말할 수 있겠지. 맞아? 맞아? 그럼 이 6분의 2는 뭘 의미할 것 같아? PA 교비죠. 그쵸? 물론 이거 우리는 곱사건이라고 말하고요. 곱사건의 확률 뭐 이런 거였죠. 이 상태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 P라는 애는 아주 단순하게 니네 P는 분모 분자 P가 같이 있어? 둘 다 N으로 바꿔 쓰는 게 가능해? 가능하지. 상관이 없지. 어차피 전체 경우에서가 동일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럼 얘를 뭐로 바꿨어도 상관없는 거야. MB분의
N A 교 B. 물론 이건 교는 아니죠. A 곱 B인데 그냥 교라고 읽을게요. 귀찮으니까. 이런 상황이 성립한다야. 됐죠? 자, 이걸 우리는 조건부 확률이라 하는데, 자, 우리는 이 상황을 기호로 표시하는 걸 배우죠. 기호로 표시하는 거. 얘는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야? B 사건이 일어났을 때지. 그럼 얘를 P 가로치고 바 가운데 가르고요. 어디 먼저 써요?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를 뒤쪽에 먼저 쓰죠. 그럼 뭘 먼저 쓰는 거? 뒤에다가. B를 뒤에다 쓰고요. 앞에 이거죠. 그럼 얘를 한글로 읽으면 뭐라고 읽어야 돼? 사건 B가 일어났을 때 사건 A의 조건부 확률이라고 읽는 게 정확한 명칭이에요. 물론 이거를 너무 디테일하게 구분하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긴 한데 읽을 줄은 알아야지. B 사건이 일어났을 때 뭐의? 사건 A의 조건부 확률이다 라고 읽겠죠. 근데 보통 읽을 때는 그렇게 안 읽고 그냥 P, A, 바 B 그냥 이렇게 읽죠. 그쵸?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조금 더 가볼게요. 조금 더. 이 연산을 우리는 확률의 연산으로 끌고 갈 때는 어떤 식의 연산을 하니? 얘는? 우선 뭐가 먼저 일어나야 돼, 얘는? B가 먼저 일어나야 되지. 그럼 B가 일어난 후에 순차적으로 일어나면 무슨 법칙을 쓴다는 느낌이었어? 곱의 법칙을 쓴다는 느낌이었지. 그치? 근데 얘는 뒤에는 뭐가 일어났을 때야. 이제 B가 일어났고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A가 일어나는 확률을 곱해줘야 되는 거잖아. 그럼 이 뒤에 곱해지는 게 누군데? P, A바 B가 이렇게 곱해지는 상황을 말하는 거지. 그쵸? 근데 여기서 니네가 보통 헷갈리는 거는 이거야. 뭐냐? P A 교 B. P A 교 B가 뭐야? A 사건과 B 사건의 곱 사건의 확률이잖아. 그치? 그럼 지금 얘는 A 사건도 일어나고 B 사건도 일어난 거 아니야? 그럼 얘도 얘랑 똑같은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얘가 얘랑 동일하다고 봐도 돼? 그쵸? 그냥 곱사건으로 써놓은 것만 가지고는 얘가 A 사건이 일어났을 때 B 사건의 조건부 확률인지 B 사건이 일어났을 때 A 사건의 조건부 확률인지 사실 구분이 명확하게 가는 건 아니야. 곱사건에서 A가 먼저 써 있으니까 A가 먼저 일어나고 B가 뒤에 써 있으니까 B가 나중에 일어나는 건 아니라는 얘기야.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그치? 근데 이게 요런 상황이 있지 않냐? 각각의 확률을 곱해도 된다. 이게 중학교 때 배웠던 뭐야? 곱의 법칙이라고 배우나? 중학교 곱의 법칙이라고 해서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거나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에서는 곱의 법칙을 쓴다. 근데 이게 항상 성립해? 이거? 아니지. 명확하게는 뭐만 성립하는 거야? 이 밑에 상황으로 성립하는 거야. 근데 얘는 그 중에 어떤 경우만 예를 써? 특수한 경우. 이제 다 배웠으니까 잠깐 소개해볼게. 어느 때만 얘가 가능해? 독립일 때. 독립일 때 누굴 무시하니까? 이거를 무시하니까. 그치? 무슨 말인지 이해가? 그 기본적으로 곱의 뒤쪽에 뭐라고 나오냐 멘트가 확률의 곱셈 정리라고 나오는 파트가 있지. 확률의 곱셈 정리 자체가 얘죠. 무슨 말인지 얘가? 곱셈 정리? 자, 여기서 말하는 확률의 곱셈 정리가 이렇게 같다라는 정리잖아. 얘가 얘랑 같다. 그치? 근데 특수한 경우에는 즉 독립과 종속을 알 수 있다면 독립의 경우에는 이렇게 계산해도 된다지. 근데 얘가 항상 이런 거는 아니었죠. 그쵸? 그 얘기야. 지금은 요거를 우선 소개만 했고요. 쓰진 않을 거예요. 됐죠? 요런 상황이다. 자, 이제 밑에도 한번 확인해 봅시다.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얘도 똑같이 6분의, 똑같네, 숫자상은.
6분의 A 뭐 이렇게 바꿨을 수도 있고 얘는 누구 분해 되는 거냐 이거? PA 분해 PA교 B 얘도 마찬가지로 NA 분해 N A교 B로 계산해도 되겠다 라는 거죠. 근데 얘는 이 멘트상을 따서 조건 방률을 바꿔 써보면 뭐라고 써야 돼? P B바 A죠? 얘는 뭐가 일어났을 때? 뭐가 일어났을 때 얘는? A 사건이 일어났을 때 A 사건이 일어났을 때 맞죠? 그때 B 사건의 조건 방률이죠. 그래서 얘는 뭐라고 써요? 이 뒤에? 얘는 뭐랑 같다? P A가 일어나고요. 순차적으로 P B바 아 이거는 이거 잘못 썼네요. 위에 거 미안해요. 이거 말이 안 되죠? 이거 원래 못 써야 됐어요. 여기 A교 B 썼어야 되죠?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쵸? 그래서 이 부분을 뭐 해가지고 조건 방률을 고쳐 쓰면 얘가 뭐니까 PB분의 PA교 B니까 약분대분수 얘가 똑같다죠? 그럼 여기도 뭐 헛짓하고 있었네요. 잘못 쓰고 있었어. 말해주지. P B 교집합 A 네 이렇게 썼었죠? 그럼 여기는 뭐가 돼요? B바 A 그래서 이게 성립한다 였죠. 근데 이 중에 얘를 PA 곱하기 PB로 바꿨을 수 있는 경우 얘가 무시되는 경우가 언제? 독립일 때였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쓰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할 수 있는 거는 이거를 쓰는 것을 무시해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쓰는 거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얘를 계산할 때 PB 곱하기 당연히 PB분의 PA교 B이기 때문에 두 개가 같은 게 당연하다. 이걸 끌고 가는 거는 당연히 필요한 지식이긴 한데 근데 일반적인 문제에서는 다 뭐로 푼다고? 경우의 수로 풀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연산을 이해는 하고 있지만 반드시 써야 되는 것은 아니다. 정도가 되겠죠. 그쵸?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보통 봐봐. 요 벤 다이어그램을 만약에 그릴 수 있는 상황이라면 여기서 그냥 원소를 이 각각의 영역에 넘버링을 해서 막 예를 들어서 이 상황이라면 봐봐 넘버링 할게. 여기 1번 공간, 2번 공간, 3번 공간, 4번 공간이라고 쳐봐. 그럼 얘는 소수의 눈이 나왔을 때라는 애는 몇 번 공간의 애들을 말하는 거야? 2번 공간 더하기 3번 공간에서 그 사건, 홀수의 눈이 나온 사건 어디니까? 2번 공간의 영역에 대한 경우의 수로서 계산한다 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근데 얘가 벤 다이어그램으로 주어질 때도 있지만 표로 주어진 문제들 많이 보죠? 표로 주어질 때도 걔 각각의 영역을 나눠봐서 어떤 영역분의 어떤 영역인지만 확인해 보시면 된다 이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얘는 문제 하나만 얘 들어보고 그 다음에 또 끌고 가볼게요. 지웁시다. 뭐 아까 자, 뭐 A학급이 있고요, B학급이 있고요. 자, 학교 올 때 통학수단이래요. 자전거, 그 외 합계 뭐 이렇게 써 있는 애가 있고요. 숫자는 여기 8, 4, 12 여기도 합계예요. 42, 46, 88, 50, 50, 100 뭐 이런 상황이에요. 뭐 질문이 이거예요. 자, 두 학급 전체 100명의 학생 중 임의로 뽑은 학생이 이거야. 자전거로 통학하는 학생일 때
여기까지 조건부. 그 학생이 B학급 학생의 확률. 자, 이게 질문이에요. 그럼 어디까지가 조건부야, 얘는? 자전거로 통학한 학생일 때까지가 조건부죠. 그럼 자전거로 통학하는 학생은 얘죠. 그쵸? 그쵸? 12명 안에, 와, 그쵸? 얘가 A 사건이라 본 거예요. 그쵸? 두 번째, 뭐여야 돼, 그 중에? B학급 학생이 B 사건이라고 친다면, B 사건은 이렇게인 거죠? 그쵸? 근데 얘는 그러면 기호로 혹시 써보자면 이런 거 아니야? P 누구 봐? 아니죠? B 봐. 말로 하면 B 봐 A죠. 뭐 한글로 읽은다면 A 사건이 일어났을 때 B 사건의 조건부 확률이겠고. 그쵸? 그럼 얘는 어떻게 계산할 거야? 확률로 써보면 어떤 거야? P A분의 P A 교 B 뭐 이렇게 나오는 거긴 하지만 이렇게 매번 계산하면 너무 귀찮잖아. 그냥 몇 분의가 되는 거야? 12분의. A 사건이 일어난 모든 경우의 수분의. 그 사건 안에서 B 사건이랑 겹치는 부분 몇이야? 4. 이게 끝이죠. 그쵸? 경우의 수. 그래서 보통 확률을 끌고 가는 경우는 문제에서 확률을 사용할 수밖에 없을 때 에만 확률을 보통 끌고 가고 일반적으로는 다 끌고 다니진 않는다. 정도 해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오케이. 자, 이제 독립과 종속 쪽으로 한번 가봅시다. 두 번째, 독립과 종속. 주면 안 돼요. 주면 안 돼요. 이거 줘라. 독립과 종속이라는 말 자체가 느껴지는 느낌은 이런 거야. 독립이다 라는 것은 따로 떨어져 나온 느낌이잖아. 근데 얘 한글로서의 표현, 독립의 한글로서의 표현이 뭐야? 어떤 사건이 A 사건이 B 사건의 결과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 A 사건과 B 사건은 독립이라고 한다. 그쵸? 종속은 독립이 아닌 모든 사건을 종속이라고 한다. 독립이 아니면 종속이었죠. 종속이 아니면 당연히 독립. 이게 뭐 양면 같은 거야.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뭐 한글로 보면 그런 거야. 근데 독립과 종속에서 가장 유의해야 될 사항은 뭐냐면 내 느낌만으로 판정할 수 있는 독립과 종속은 중학교 때 끝났어. 그 중학교 때 끝난 가장 대표적인 독립과 종속이 뭐가 있을까? 대표적인 거. 복원 추출. 비복원 추출. 뭔지 알겠어? 그래요. 예를 들게요, 그러면. 네, 주머니 안에 복주머니 당첨 제비가 10개 있고요. 10개 너무 많다. 줄이자. 4개 합시다. 당첨 안 되는 거 6개 있다고 해볼게. 그럼 총 몇 개 있는 거야? 총 10개가 있는 거야. 자, 얘를 뽑을 거야. 누가 뽑을 거냐면 준서하고 예린이가 뽑을 거야. 1번 상황. 당연히 당첨이 돼야 돼요. 자, 이런 거예요. 준서도 당첨되고요. 예린이도 당첨이 될 거야. 근데 얘는 뽑았던 제비를 다시 넣어.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네. 뽑았던 제비를 다시 넣는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복원 추출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뽑은 다음에 다시 복원시키는 거야. 다시 넣어서. 그럼 이거는 직관적으로 어떤 느낌이 들어? 첫 번째 준서 선생님 아들, 예린은 딸이야. 그래서 다 당첨돼야 돼.
운이 좋아야 되니까. 자, 얘가 보건 추출이라는 것은 첫 번째 준서가 당첨이 됐어. 그럼 준서가 당첨된 것을 A라는 사건이라고 해보고요. 예린이가 당첨되는 것을 B 사건이라고 했을 때 얘는 뭐가 먼저 일어나고 A가 먼저 일어나고 B가 나중에 일어나는 일을 말할 수도 있죠. 그럼 얘는 뭐인 상황을 말하는 거야? B바 A죠? 준서가 먼저 뽑혀가지고 당첨이 돼야 되니까. 이 상황을 말하는 것 뿐이야. 그쵸? 그럼 얘는 어떻게 계산할래? 첫 번째, 누구 뽑을 거야? 준서 뽑아. 그쵸? 준서 뽑으면 얼마로 뽑냐? 10분의 4로 뽑지. 순차적으로 얘는 뽑아. 어떻게 뽑을래? 또 10분의 4잖아. 맞아? 그럼 얘는 A 사건이 일어난 게 B 사건의 확률에 영향을 미쳐? 그냥 PA 확률이 얼만데? PA 확률. 그냥 준서만 뽑았다면 10분의 4인 거고 PB도 얼마야? 10분의 4잖아. 근데 준서가 먼저 뽑았다고 해서 예린이가 뽑을 때 10분의 4인 거에 영향을 미치냐고. 미치지 못하지. 그럼 얘는 직관적으로도 뭐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 영향을 안 미치니까? 당연히 독립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무슨 말인지 얘는 갔어? 됐죠? 그럼 얘는 기호로 나타내면 이런 거죠. P, A 사건과 B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누구랑 똑같을 때? PA 곱하기 PB와 꼭 똑같을 때. 이 상황을 우리는 독립이라고 부르는 거야. 다시 생각해봐. 자, 이 윗상황은 우리가 뭐라고 썼어야 돼? 원래대로라면? P, 뭐가 먼저 일어나고 A가 일어나고. 맞아? 순차적으로 뭐가 또 이거 또 미쳐. 또 이렇게 썼어. 자꾸 멍청이 짓을 하고 있네. P, A 겹이. 됐죠? A가 먼저 일어나고 순차적으로 뭐가 일어나는 거야? A가 일어난 상황에서 B가 일어나는 상황을 말하는 거지. 근데 얘와 얘가 어떻게 돼버려? 같아져 버리잖아. 그럼 뭐가 무시된다는 얘기냐면 요 부분 요거. 즉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을 설명한 거냐면 독립인 상황을 설명한 거지. 독립인 경우에는 먼저 일어난 사건이 나중에 일어난 사건의 확률에 뭘 미치지 않아. 영향을 전혀 미치지 못할 때 독립이라고 해서 이 조건부 확률에서 바 D를 뭐 할 수 있는 거야? 지워버려도 전혀 관계가 없다 라는 해석인 거야. 됐어? 그럼 독립이라면 지금 내가 써놓은 요거 있죠? 요거? 이게 독립 판정식이야. 독립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것은 원래 독립의 정의에는 이렇게 돼 있어. A 사건과 B 사건이 독립이다의 정의는 P, B바 A가 뭐 이건 어떻게 써도 상관없어. PB인 것을 우린 독립이라고 말해. 그럼 이거 다르게 말하면 뭐라고 써도 돼? 이거는 A가 일어났을 때 B 사건의 확률이지. 그게 그냥 B 사건 단독으로 일어났을 때 확률과 똑같다잖아. 근데 A와 B가 독립이라면 A 사건이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어차피 B 사건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잖아. 그럼 얘가 만약에 독립이라면 P, B바 A여도 당연히 뭐랑 똑같은 거야? PB와 같다. 이게 독립의 정의야. 정의 자체는 이렇게 내려져 있는데 우리가 어떤 내용에서 이 두 사건이 독립인지 종속인지 파악할 때는 이 관계식으로 확인한다고. PA 곱이가 뭐랑 같을 때? PA 곱하기 PB와 같다라면 이 뒷부분이 날아가게 된 거죠. 얘가 PB로 바뀔 수 있는 상황을 말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독립이다라고 말하는 거고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뭐라고 말하는 거야? 종속이다라고 말하는 거야. 그러면 1번 상황이 아닌 상황을 다 뭐라고 말하고? 종속이라고 말하고. 근데 상황을 하나 다시 설정해 보면 이런 상황을 말하는 거야. 준서가 당연히 당첨이 되고 예린이도 당첨이 됐어. 근데 비보건 추출을 한 거야. 비보건 추출을 했어? 됐죠? 네. 그럼 얘도 PA 곱이죠?
어떻게 계산되니 얘는? 첫 번째 준서 뽑아봐요. 당첨돼야 돼. 10분의 4죠. 동시에 순차적으로 몇 분의? 9분의 3이 되는 거지. 이해했어? 그럼 얘는 당연히 이렇게 쓰는 건 가능해. A 사건이 일어나고 순차적으로 P, B바 A 가능하지. A 사건이 일어남과 동시에 B 사건의 확률은 변했으니까 이 조건 확률을 쓰면 되는 거잖아. 근데 이 상황에서는 뭐와 뭐가 같지 않다인 거야. P, A 교 B와 같지 않아. 뭐가? PA 곱하기 PB. 그럼 이게 같지 않다를 만족시키는 상황을 우리는 뭐라고 말한다? 종속이라고 말한다. 이게 기본인 거야. 이게 기본. 그럼 이게 우리가 요 보이죠? 이게 중학교 때 했던 무슨 법, 뭐라고 쓰지? 곱셈 법칙? 뭐 이렇게 말했던 거 있지. 곱의 법칙? 뭐 이렇게 말했던 거. 그게 독립일 때만 사실 쓰는 법칙이죠. 독립일 때 쓴다. 그거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독립과 종속은 말로 하면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는 독립, 서로 영향을 미친다면 종속이라는 느낌이지만 사실 얘는 우리가 직접 해보지 않으면 판단해 볼 수 없다야. 됐죠? 자, 이제 추가적으로 마무리 설명 하나만 해보면 니네 이 개념 기억나니? 배반. 배반 기억해요? 네. 지금 여기선 독립한 거고 배반 사건. 배반 사건이 뭐였어요? A 사건과 B 사건의 교집합이 겹치지 않죠? 이거죠? 근데 얘를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겠죠? 얘가 얼마야? 0. 그쵸? 이런 상황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데? 배반 사건이라고 부르는데. 됐어? 그럼 생각해봐. 얘를 다르게 표현하면 P, A 교 B도 0인 거 아니야? 배반이면? 그치? 자, 명제 하나 만들어 볼 테니까 이 명제 판단해봐. 와, 졸지 말고. 봐봐. A, B 두 사건이 배반 사건이면 A, B 두 사건은 독립이다.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해봐. 자, 이거이면 이거이다 참인지 거짓인지, 이거이면 이거이다 참인지 거짓인지 확인해봐. 참 거짓? 둘 다 거짓 아니에요? 몰라. 해봐야지. 해볼까? 확인해봐. 교시가 없는 거죠. 배반 교시가 네. 그냥 이런 거야. 너희가 막, 그냥 대충 하시 맞는 것 같은데 이런 의미는 사실 의미가 없고 배반 사건 하면 딱 이것만 쓰면 돼. A 교 B가 뭐야? 0인 거잖아. 이 상황인 거야 얘는. 얘는 A, B가 뭐래? 독립인 상황이지. 독립인 상황은 뭐였어? P, A 교 B가 누구랑 같으면? PA 곱하기 PB와 같으면요. 근데 이런 문제가 나오면 대전제 이런 게 깔려 있어? P, A, P, B 모두 공사건은 아니야. 0보다는 커. 1보다는 작아. 뭐 이런 조건이 깔려 있을 거야. 그러니까 전사건이 될 수 없는 그리고 공사건도 될 수 없는 상황을 전제를 깔고 나서 문제에 깔아 이거를. 그럼 봐봐. 이거이면 이거이다가 참일까? 거짓이지. 왜 거짓이야? 얘가 0이잖아. 그럼 얘가 0이지. 그럼 P에어 P배에 곱한 게 0일 수 있어? 없지. 왜? 대전제가 이렇게 깔려있으니까. 물론 0인 경우도 있지. 그 중에는. 맞죠? 근데 0이 안 돼. 이제 거꾸로도 생각해봐. 얘면 얘야? 얘면 얘야? 그것도 아니지. 그래서 얘는 양쪽 다 거짓이야. 그쵸? 이런 멘트 나오면 진짜 일일이 그 대표적인 참인 그거 있지? 독립의 판정, 종속의 판정
을 쓰고 시작하는 거야. 쓰고. 근데 여기서 봐봐. 요 뒤에 여기 독립이라고 써놨잖아. 똑같이 배반인데 A, B가 종속이냐라고 물어봤어. 참거짓 판단해봐. 얘 종속이면 어떤 식 가져올 거야? 얘가 같지 않다잖아. 맞아? 맞아? A 교 B와 얘가 같지 않아? 얘는 0이야? 네. 그러면 배반이면 종속이다는 참일까 거짓일까? 참이지 얘가. 네. 왠지 알겠어? 얘가 0이면 얘 곱한 것은 원래 0일 수가 없다고. 대전제가 이렇게 깔린다고. 0보다 큰 거와 1보다 작은 두 개를 곱해봐봐. 0보다 크겠지? 맞아? 그럼 얘가 0이니까 0이랑 얘랑 같을 수가 있어? 없지. 참이지. 그래서 이거이면 이거에다가 뭐라고? 참인 거야. 됐어? 이거이면 이거에다 참이야? 네. AB가 종속이면 AB가 배반이다. 참일까 거짓일까? 거짓이지. 왜 저 거짓이야? 얘네 곱한 것과 얘가 같지 않기만 하면 돼. 그럼 예를 들어 얘가 2분의 1이고 얘가 2분의 1이야. 그럼 얘가 몇만 아니면 돼? 4분의 1만 아니면 되지. 근데 4분의 1이 아닌 게 0인 거야? 그건 아니잖아. 그래서 이쪽에 진리집합이 크지 않다고. 그래서 얘는 거짓인 거야. 그래서 니네 보통 독립종속에서 나올 수 있는 어려운 문제에는 배반하고 독립종속에 참거짓 합답형 문제가 하나가 있어. 걔는 좀 어려워.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냥 이런 거 있잖아. A 사건과 B 사건이 독립인지 종속인지 독립인 걸 다 찾아라 라는 문제는 딱 요거 하나만 해보면 되는 거야. 다. 독립종속 판단. 근데 참거짓 문제는 조금 어려워. 그때는 대표적으로 배반이면 이걸 쓰고 독립이면 같다를 쓰고 종속이면 같지 않다를 쓴 다음에 걔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를 생각해야 되는 거야. 생각한다. 요게 최종적으로 좀 어렵게 나오면 나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여기 아까 전에 썼던 거 봐봐. 내가 요것만 썼는데 A, B가 독립이야. 근데 그럼 여기에 앞쪽에 붙여도 돼? 상관없지. A, B가 독립이라는 것은 B가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A가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다 아예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요걸 써놓긴 했지만 앞쪽에 여가 붙든 말든 상관이 없는 거야. 아무 쪽이나 가능하다. 그리고 독립이다라는 멘트가 나오면 조건부확률 표현에서 어디를 그냥 지워도 된다야? 뒷부분을 그냥 싸그리 항상 지워버려도 된다의 해석이어서 그래서 얘가 되는 거지? 맞아? 네. 야, 이게 A 교 B 이거의 연산은 원래 곱셈 정리해서 어떻게 연산하게 돼 있어? 이거는 PA하고 곱하기 P B바 A 이거잖아. 근데 독립이기 때문에 얘가 지워져서 이렇게 계산한다라는 얘기죠? 네. 그쵸? 오케이. 거기까지가 독립종속까지 개념 설명한 거고요. 실제 문제풀이에서는 뭐 이렇게 요 간단한 개념 가지고 그냥 푸는 거긴 한데 그거를 실제 계산해 봐야 되는 거야. 내 느낌상 독립 아닌가? 이건 다 틀려 보통. 느낌상 알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다고. 보건 추측, 비보건 추측밖에 없다고. 나머지는 직접 해봐야지만 확인이 된다. 됐죠? 오케이. 이제 문제풀이 가봅시다.